2025년 5월 31일 12시 36분. 왜 2회차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어쨌든 저기 소개는 해야죠. 그렇죠. 아직 닉네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 기자입니다. 네, 김PD입니다. 김구두입니다. 왜 2회차 같은데도 또 두 템포가 느리네요. 굉장히. 정말 오래간만에 목소리를 듣네요. 이제 오래간만에 듣다 보니까 지난 회차에 안 나왔을 뿐이죠. 저희는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왜 템포가 자꾸 느리죠? 아, 이게 그 우로 저요? 번호 군대에서 우로 번호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우로 번호 있잖아요. 좌로 번호.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군대에서 우로번호, 좌로번호 늦으면 안 돼. 바로바로 해야 돼.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다. 네. 이거 차별입니다. 이게 무슨 차별이에요? 이거 네. 미필자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요즘 대선 후보 토론에서 하도 헛소리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한번 저도 헛소리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미필자들은 이게 복받은 분들입니다. 군필자로서 당연하죠. 군필자로서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아. 그리고 과연 이건 너무 정치 얘기로 가니까 나 정치 얘기 안 했어요. 나는 그냥 미필. 제가 네, 난 미필은 이게 축복받은 거야. 어떻게 나 그때 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어떤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미필자들의 차별에 대한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진짜 남자로서 합니다. 미필을 차별해요? 차별 안 했는데요. 안 하는데. 야, 그냥 우리끼리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끼리 군대 얘기하면은 그냥 지들이 남자들끼리 있으면 하는 얘기 세 가지잖아. 군대 얘기, 축구 네.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세 가지잖아. 당연하죠. 근데 그게 무슨 차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나 무슨 차별을 해본 적이 없어. 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술을 마셨다는 제보를 들으셨다 했는데 네. 혹시 그 취재원이 좀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확실한 정보인가요? 굉장히 훌륭한 취재원이고요. 술을 먹고 차를 끓였다 이런 제보까지는 못 받았는데 술은 마셨답니다. 저기요. 네. 차는 끄진 않았대요. 장르가 달라지잖아요. 술은 마셨대요. 그 얘기했잖아. 차는 안 끓었대. 근데 술은 마셨대. 네. 술은 마셨대. 네, 저는 네. 술 마신 일이 없고요. 네. 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마셨답니다. 막 양주랑 소주랑 쓱까 먹었대요. 텐션 올리는 게 힘드네요. 이렇게. 이번에는 잘 되고 있죠? 그럼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네. 오늘 네. 오늘 갖고 정 기자님이 네. 준비하신 주제는 무엇이죠? 저는 해축 이야기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갑자기 주제 한 개가 사라진 느낌이라 두 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요. 네, 왠지 알겠습니다. 하나는 네. 이미 저희들이 다 외워서 그래요? 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거의 절반을 집어갖고 일단 이게 행복한 내용이라 일단 첫 번째가 그 비르츠 이적사가 가져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왠지 알 것 같아요. 당신 혹시 그 점쟁이 팬티를 입었나요? 지금 머릿속이 약간 읽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데? 맞습니다. 하나는 비르츠 사가고 두 번째는 왜 갑자기 이재명이 나와? 이재명 1번이잖아요. 왜 두 번째야? 아니 갑자기 이재명이 진짜 나왔어. 진짜 이재명이 나 깜짝 놀랐다니까. 이재명이 나왔다니까. 자, 여기서 나라 퀴즈. 네. 이재명의 당선 확률을 몇 %로 보십니까? 0%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방금 뭐 한 거야? 나라 퀴즈 쇼라고 하는데 0%요. 되면 안 되지. 큰일 날 일 있어. 어쨌든 두 번째는 이게 벨링엄이 아니지. 조브 벨링엄. 네. 아시나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썬더랜드에서 뛰고 있는 네. 레알 마드리드 뛰고 있는 벨링엄 동생이죠. 그쵸. 그 선수 이야기 두 가지 갖고 왔거든요. 일단 굉장히 이상한 팀을 간 플로리안 비르츠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 이상한 팀이면 이상한 팀 많겠네.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라 아니요. 그냥 이상한 팀. 리버풀. 당신들이 새벽녘에 어젯밤이요? 오늘 아침이요? 어젯밤이죠?
어젯밤. 네.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히얼리고가 나왔어요. 근데 굳이 뭐 더 나온 이야기를 갖고 오느니 차라리 보지 못한 뒷이야기를 갖고 오자 해서 갖고 오게 된 이야기가 플로리안 비르츠 후일담. 어떻게 해서 리버풀을 갔나? 일단 비르츠가 제 생각에는 먼저 미넨을 만났을 것 같아요. 맞나요? 왜 빨리 왜 말을 못하세요? 비르츠가 미넨을 먼저 접촉했잖아요. 미넨을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야 이 개새끼야. 아니 굉장히 여러 팀하고 뭐 링크가 있었죠. 뭐 그 중에 하나가 바이에른 미넨인데 원래 독일 선수들 뭐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이 미넨 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당연하지. 그거는 뭐 거의 정석 루트죠. 정석 루트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히 바이에른 미넨을 만났대요. 근데 이게 뭐 구단 수뇌부들 있잖아요. 감독, CEO, 뭐 디렉터 다 만났는데 언제 만났냐? 5월 우승하고 만났대요. 이제 새로운 시즌을 대비해야 되니까요. 데뷔해야 되니까 그때 만났는데 그때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공항에서 비르츠를 바이에른 미넨이 납치를 했대요. 자동차로 그냥 막 납치를 해서 네. 뭐 호텔로 끌고 갔는데 네. 좋은 데로 끌고 갔나 봐. 스위트룸으로 막 그냥 끌고 가버렸대. 끌고 갔는데 뭐 어디 뭐 이상한 데겠어? 조선 호텔, 뭐 신라 호텔, 뭐 롯데 호텔, 뭐 이런데 막 좋은 데로 그냥 확 납치해서 끌고 갔겠지. 근데 그 자리에 뭐 아우슈비츠 호텔 이런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우슈비츠 이런 데는 아니겠지. 야 아우슈비츠로 간다고 하면 지금 안 가겠지. 이거는 사과를 하셔야지.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 어디 뭐 바이에른 미넨 궁전 모텔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아니지. 갔는데 딱 흑인에 등치 좋은 빡빡이가 앉아 있었대요. 네, 컴파니 감독? 그렇죠. 콤파니 감독이 앉아 있었대. 근데 거긴 주변에 막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막 한 사람은 막 공격수야. 막 옛날에 골도 잘 넣고 레반도프스키? 루베니게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 갔잖아. 이 살리기 존나 힘드네. 아까 한 번 했던 거라. 어쨌든 갔는데 막 앉아 있었대요. 근데 축구 얘기를 했대 이 사람들이. 나 같으면 스위트룸 불렀으면 막 밥도 막 사주고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사줬겠죠? 뭐 축구인들이 축구 얘기해야죠. 해야지 했는데 감독이랑 이야기하면 보통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전술 이야기도 하고 할 거고 너를 어떻게 쓸 거고 너의 미래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알았답니다. 뱅상 콤파니는 안 되겠네. 이 새끼는 안 된다. 이 새끼는 안 된다. 이미 이때 알았대요. 근데 왜 안 됐냐? 이상한 클럽하고 이미 되게 접촉을 많이 했었나 봐요. 이상한 클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제대로 말해주세요. 리버풀이라 굉장히 해주세요. 네, 나한테는 이상한 팀이야. 어쨌든 그 팀이랑 굉장히 많은 접촉을 했는데 그 팀 감독이 현재 누구죠? 저기 슬롯이죠. 슬롯이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어떻게 했는 아마 통화를 했겠지. 아니면 에이전트가 갔다 왔거나 영국. 근데 영국 밥이 맛이 없어갖고 크게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기는 해 선수한테. 어쨌든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 너를 전술적으로 어떻게 쓸 거고 너의 미래는 어떨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죠? 김구트 씨? 무시할라가 그 자리에 있죠. 뭐 헤이타? 무시할라. 무시할라가 있죠. 지금 김구트 씨가 네. 그 리버풀 코치 중에 네. 용 헤이팅어라고 네. 이번 시즌 흐러벤베르를 마개조시킨 아주 훌륭한 코치가 있는데 네. 그분이 나간다는 소식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금 멘탈 나갔어요. 정신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상한 헛소리가 나온 네. 거군요. 이게 선수로서 용 헤이팅 하면은 10년 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렇게 가고 있지 하고 있었어. 어쨌든 이게 정신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네. 그 자리에 무시할라가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경쟁자가 생긴 거 아니야. 너무 그 자리에 무시할라면 너무 괜찮잖아. 그렇죠. 너무 피해갈 수 없는 경쟁이죠. 피해갈 수 없는 경쟁이 될 거야. 그래서 그것도 작용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5월에 휴가를 딱 갔대요. 비르츠가. 그러면서 통보를 했답니다. 나는 잉글랜드에 뭐 이상한 팀으로 간다. 했대요.
아 잉글랜드의 최고의 팀으로 간다. 이상한 팀으로 간다. 챔스 6회 1부 리그 우승한- 최다 우승 타이를 기록한 최고의 팀. 이상한 팀으로 간대요. 어쨌든 그 빨간색의 그 노스웨스트면은 빨간색의 노스웨스트 맨유. 맨유를 문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한 팀으로 간대요. 그래서 어쨌든 잘 갔어. 글로 간대요. 근데 콤파니 감독도 플랜은 있었나 봐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전술이 4-1-2-3 4-2-3-1이라고 했나요? 4일 아니었어요? 4-2-3-1 뭐 거의 뭐 4-2-3 4-2-4 형태로 썼죠. 그거를 4-1-4-1 형태로 써가지고 자말 무시알라랑 아, 플로리안 비르츠 둘을 동시에 쓴다. 뭐 이런 플랜을 갖고 있었나 봐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딱 어그러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좀 더 확실한 플랜을 준 리버풀로 간다. 근데 이게 부모가 비르츠 부모가 글로 간다는 이야기를 흘렸었나 봐요. 약속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정작 선수 본인은 생각이 달랐던 거지. 야, 부모님은 당연히 미네는 가는 거 좋아하죠. 나 같아도 내 자식이 K리그에서 뛴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전북? 야 전북이면 갈만하지 않냐? 이 소리 할 것 같기는 해. 내가 부모인데 내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K리그에서 뛰는데 전북 갈만하지 않냐? 이 소리 해볼 것 같긴 해. 아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갈만하지. 근데 선수가 뭐 어디 이상한 데 간대.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말려? 못 말리지. 그래서 뭐 갔대요 결국엔 글로. 뭐 그래서 히얼리오고 나와서 했는데 일단 미넨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넨이 만약에 4-1-4-1로 해서 비르츠랑 무시알라 둘을 쓴다. 힘들죠. 힘들다? 무시알라가 측면으로 가야 돼요. 비르츠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알라 글로 빼야 된다. 비르치가 측면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 정도다.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무시알라 쪽에서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리버풀은 어떨까요? 대체자가 없나요? 그 자리 완벽한 붙박이 주전인가요? 그 자리에 오면은 왕이에요 왕. 그 정도라. 네. 와, 그 정도다. 그럼 이제 소보슬라이 엘리엇하고 경쟁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 리버풀이 영입 그 뜨는 것 중에 톱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럼 제로 그리고 그나마 링크 뜨던 애들도 이제 델랍 이런 애들도 이제 첼시로 가버렸고. 자, 아마 비르츠 제로톱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슬로피 올 시즌 제로톱 전술을 안 썼던 건 아니거든요. 아예 투미드를 투제로톱이라고 하죠. 미드필더 2명을 전방에 배치해가지고 이제 제로톱으로 경기를 운영했던 적도 있어가지고 아마 비르츠를 제로톱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초보슬라이랑 같이. 어차피 근데 득점은 측면에서 나올 거라서 저희가 필요한 건 플레이메이커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소보슬라이가 이제 아놀드가 나가면 그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비르치가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작용을 할 건데 완전 공격형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중앙에 한 명으로 쓰면서 이제 그 플레이메이킹하고 또 때로는 박스 타격까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수비 부담은 조금 덜어주면서 수비 부담은 이제 메갈리스터나 이제 뒤에 있는 수비수들이 하고 아니면 이제 풀백까지 내려가던가. 어차피 지금 배양 3백 쓰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제로톱도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중앙 플레잉 메이커로 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쓰면 대체자가 없어요. 비르치가 온리 원이에요. 왜냐면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게 메갈리스터랑 비르치인데 메갈리스터가 아래에서 뛰면은 무조건 위에서 비르치가 뛰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온리 원이에요. 그래서 비르치가 그 두 팀에서 갈등을 했을 때 여기 가면 무조건 내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왕이 될 수 있다. 주전이 완벽한 붙박이 주전이다. 그럼 갈만하다. 그리고 미네는 그 리버풀이 굉장히 열심히 구해야 할 때 미네는 항상 고자세였어요. 근데 그게 미넨이 내가 미넨이어도 그럴 것 같기는 해. 야 우리가 씨발 바이언인데 우리가 분데스리가 최고 독일 최고 클럽인데 안 와? 근데 그거 있잖아요. 요새 막 MG식 막 해가지고 막 옛날 상식이 요새 안 통하잖아요. 상식이요?
예, 옛날 상식이 요새 안 통하니까 제가 아는 그 상식인가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막 뭐 그러다 어, 망한 팀도 있고 하니까. 네. 언제까지나 그런 똑같은 기조로 가면 안 돼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쵸. 젊은이들은 소통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소통 근데 하려고 했잖아. 갑자기 딱 스위트룸에 갔는데 빡빡이에 등치 좋은 아저씨가 흑인이 딱 근데 앉아서 콤파니가 그거를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구단에서 콤파니와 구단과 비르츠 사이에서 미묘한 뭔가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구단에서 만약에 콤파니에게 쟤는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콤파니가 비르치는 무조건 데려와야 돼. 내가 이렇게 써야 돼. 라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 미넨이니까 우리 미넨이고 다음 시즌 더 잘해야 되니까 우리 리그 최고의 매물 누구야? 비르치네? 비르치는 데려와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리버풀은 우리 팀에는 무조건 비르치가 필요해. 이런 마인드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기는 해.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나갈 것 같아. 그랬으면은 아니면은 둘 다 망하거나. 그리고 지금 그 리버풀이 오늘 새벽에 오피셜이 나왔어요. 그 제레미 프림퐁이 오피셜이 나왔기 때문에 와요? 이미 오피셜이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네. 옵션 떴습니다. 네. 그 프림퐁이 그 레버쿠젠에서 비르치랑 많이 친했다고 해요. 네. 그것도 결정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겠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친구 가면 같이 가는 거. 의지할 사람이 있으니까. 친구 따라 가는 그래서 거. 아노이드가 레알 간 건가요? 벨링엄 때문에. 가야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팀 이야기로 빼주네요? 난 누군가 했다니까? 조부 벨링엄이 처음에? 조보 벨링엄이 아 얘기하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레알 마드리드 때는 걔 벨링엄이 무슨 이름이야? 주드 벨링엄. 주드 벨링엄의 동생인데 형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제 그걸 받을 거 아니에요. 약간 아 형은 저 정도 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형 씨발 진짜 저의 저딴 새끼가 내 형인 거야 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조보 벨링엄이 그냥 이름만 벨링엄이구나 싶었는데 생긴 게 너무 똑같았어 둘이. 그 썬덜랜드 지금 임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 잘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서 아 그래도 재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생긴 게 너무 똑같아서 찾아봤는데 야 이거 설마 그 벨링엄 동생이야? 했는데 그 벨링엄이래.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조부 벨링엄이 잠재적 이적에 관한 추가 회담을 가졌다. 어떤 팀일까요? 아 뭐 도르트문트겠죠 뭐. 형하고 비슷한 루트 타려나? 맞습니다. 아, 이 새끼 이거 봤나요 혹시? 아니 근데 그 수순이 맞는 게 그게 제일 편해요.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스포츠 디렉터 세바스티안 켈과 조부 벨링엄이 잠재적 이적에 관한 추가 회담을 가졌다. 근데 전 몰랐거든요. 이 선수가 썬덜랜드 출신이었대. 근데 썬덜랜드가 이번에 승격을 했잖아요, EPL로. 그렇죠. 그쵸. 근데 그런 자원을 내주기가 얼마나 싫겠어. 근데 반대로 그 정도 자원이야? 그러면 노려볼 만하지. 그리고 심지어 형이 벨링엄이야. 아 얼마나 좋아. 찔러볼 만하잖아. 근데 저는 조브 벨링엄이 네. 1년 정도 EPL 경험을 해본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 구단만 만난 게 아니래요. 다른 두 개 구단이 있는데 또 있어요? 네.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를 프랑크푸르트? 만났대요. 또. 아, 그러니까 완전 독일로 갈 것 같기는 해. 얼마나 좋아 팀들이 프랑크푸르트에 라이프치히면은. 근데 이미 아니 근데 그 벨링엄 집안은 영국 사는 놈들이 왜 이렇게 해외를 좋아해? 그러니까 독일을 너무 좋아해요. 무슨 뭐 독일 피가 있나? 어쨌든 그 독일 팀을 계속 아니 만났대요. 독일 좋아하고 스페인 좋아하고 씨. 어쨌든 그래서 조브가 이번 주 초에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왔대요. 회담을 위해. 근데 이때 프랑크푸르트 시설도 봤대요. 그러면 거기서 막 봤겠지. 막 이 사람이 막 차범근인가 하면서 봤겠죠? 바뀌었죠. 네. 그래서 나 이런 그 위대한 선수가 돼야지. 저런 썬덜랜드 안 간다 하고 이렇겠지. 뭐 썬덜랜드 팬들 긁혔겠죠.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 당연히 영국 애들이니까 뭐 예전에 그 리버풀이 주드 벨링엄한테 까인 것처럼 관심을 갖고 있겠지. 다른 EPL 팀들도 영국 선수니까 안 그러겠어요?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조브 벨링엄이 형의 길을 가려고 한대요. 주드 벨링엄의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한대요. 그렇게 해서 주드 이야기가 나오죠. 주드 벨링엄이 3년 정도 도르트문트에서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 가서 주전 먹고 뭐 피엘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런 길을 가고 싶나 봐요, 본인이. 그러니까 더 좋은 클럽으로 가기 위해 도르트문트는 그냥 다리다. 알겠죠. 도르트문트죠. 다리 정도로만 보고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요하겠어. 아니 근데 도르트문트를 거쳐가는 곳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아니요. 안 했죠? 네, 안 했죠. 다행이네. 그거는 그냥 제가 양념을 친 거죠, MSG를. 진짜 그렇게 말했으면 미친놈이지. 말할 때 내가 그냥 양념 친 거란 거 안 드러났나요? 그냥 왠지 진짜 그렇게 말했나 싶어가지고.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길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똑같이 가면 좀 안 좋은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한 번 더 일어나면 좋겠네. 한 번 더 일어나면 좋겠네. 어쨌든 썬더랜드도 1월부터 그 핵심이니까 조브한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보내기 싫겠지. 근데 여기서 또 나옵니다. 수혜를 보는 구단이 하나가 더 있어요. 범행음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드 벨링엄이 주드 벨링엄이 버밍엄의 영구 결번인 거 아시나요, 두 분? 알고 있죠. 주드가 주드 벨링엄이 버밍엄 영구 결번이잖아요. 영구 결번이요. 네. 그러니까 22번인가 24번. 그 번호인데 정확히 몇 번인지 기억 안 나는데 영구 결번인데 이게 왜 영구 결번이냐면은 버밍엄의 그 구단 재정을 완전히 해결해 줘버리면서 갔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근데 그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대요. 썬더랜드에 돈을 주고 갈 수 있다. 버밍엄도 그 세론 조항을 통해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대요. 조부가 가면은. 그래서 새로 승격한 썬더랜드는 그러니까 조부를 잡아야 되고, 근데 만약에 안 가더라도 이 종류는 달달할 거다. 난 이 벨링엄 가문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일단 아버지 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때는. 있어. 네. 그러니까 아니 원래 보통 형제가 다 이렇게 잘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 그나마 딱 떠오르는 게 아자르 걔네밖에 없거든. 지금 현역으로는 가장 유명한 형제가 니코 윌리엄스랑 이냐키 윌리엄스거든요. 걔네도 형제구나. 맞네. 더 하세요. 그 정도 있다고요. 그 정도요? 네. 왜 그럼 뭐가 더 있는 것처럼 아니 얘기해요? 왜냐면 그 형제 얘기하려면 그 전으로 많이 돌아가야 돼요. 막 라스 밴더, 스벤 밴더까지 가야 돼요. 그렇긴 하죠. 근데 과연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독일 무대에서 일단 얘가 성공할지, 조브 벨링엄이. 그다음에 썬더랜드는 그럼 어떻게 될지. 근데 썬더랜드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보내줘야죠. 네, 어쩔 수 없죠. 보내주긴 해야 돼. 그러면은 과연 성공을 할까? 난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다. 너무 할 얘기가 없네요, 조브는. 당신들 둘이 아까 조브 벨럼이 네, 아직 2부 리그고 네. 저희가 뭐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그냥 네, 이런 사실- 선수가 뭐 이렇게 된다. 뭐 이 네. 정도만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승격 팀에 있던 선수가 솔직히 핵심이 뭐 딴 데 가는 거는 왕왕 있는 일이고 뭐 지켜야 되는 것도 있는 일이니까. 어쨌든 뭐 그리고 네. 우리가 벨링엄에 대한 또 안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리버풀 팬들은 뭐 안 좋은 추억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최근에 있는 더 안 거지. 나는 좋아졌죠. 없어요. 예. 그쵸 어쨌든 어쨌든 저는 그 일이 한번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형 얘기를 똑같이 가서 도르트문트 가가지고 리버풀이 야 우리 이거 산다 몇 년 전부터 막 이러다가 갑자기 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가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그림 아닌가요? 근데 뭐 본인이 레알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갈 것 같아요. 나는. 뭐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네, 뭐 일단 도르트문트에서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해야죠. 근데 아직 갈지 몰라요. 저기 팀 2개 더 얘기했잖아요. 프랑크푸르트랑 하나가 어디였더라? 라이프치. 거기 갈 수도 있어요. 네, 라이프치 가면은 그 라이프치 특유의 그 느낌으로 깎여버릴 텐데 선수가.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제일 좋지 않나 싶거든요.
어쨌든 조부 벨링엄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다. 여기서 제가 갖고 온 코너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 끝이다. 다음 분은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조부 벨링엄에서 깎아먹은 걸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하실 건가요? 뭐 상관없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김 PD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먼저 하시죠. 아, 네. 저는 요즘 좀 그쵸. 안양이 주춤했다가 최근에 이제 아니, 갑자기 강원을 그러니까 안양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양 얘기하시는 오늘 이제 분은 저는 이제 안양을 준비해 봤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술 분석을 하면서 이거 이제 그 이야기인가요? 어서와 일부는 처음이지 이건가요? 그걸로 하죠 그러면. 아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어서와 일부는 처음이지를 준비해 왔는데 네. 죄송한데 그 네. 술 안 드신 거 맞죠? 안 먹었는데 술 먹은 거 저는 맞죠? 한번 이제- 먹었다니까 내가 확실한 증거. 안 먹었어요. 이 숙취인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아니에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어 지금. 그쵸? 술 드셨죠? 빨리 저 말해봐요. 열심히 준비해 와서 그저 긴장이 될 뿐입니다. 김구트 씨는 열심히 준비를 안 해왔을 때가 더 빵빵 터져. 그냥 당신은 그래서 제대로 지금 해야 돼. 좆된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뭔가 원고를 정리하는데 이걸 그냥 쭉쭉 읽는 느낌이 날까봐 살짝 쫄리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원고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안 읽잖아. 그냥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요. 김구트 씨. 그래서 이제 네. 그럼 이거 접어두고 이제 제 식대로 하겠습니다. 원고 끄고 네, 원고 끄세요. 당신은 원고 끈 네, 게 원고- 내가 봤을 때. 껐고 이제 FC 안양에 못다 음해 세력이 있었어요. 당신이죠. 그쵸? 당신 수장이잖아요. 당신이죠. 이제 대표적인 유튜브로는 위키드 풋볼이 있는데 당신이죠. 아니 우리는 아니야. 그래서- 당신 혼자야. 내가 맨날 아니 근데 얘기하잖아. 정말 못다. 울산 가면은 득점왕 먹을 걸? 울산에서는 통하죠. 근데 과연 이게 조금은 아픈 비유일 수도 있는데 작년 인천에서 무고사가 힘을 많이 못 썼잖아요. 골은 많이 넣었어도. 고사가 힘을 많이 못 예, 쓰는데 예. 잘했는데. 득점왕을 어떻게 해요? 이거 뭔가 굉장히 아니, 무슨 말 힘을 못 쓰는데 득점왕을 어떻게 아니죠. 해? 잘못 얘기했어요. 무고사만 잘했으니까 강등을 간 거예요. 아 그래 이 말이 맞지. 아, 무고사만 근데 잘했어. 못다가 과연 그 정도의 캐리력이 있나요? 누가요? 무고사요? 아니요, 못 따요. 난 괜찮은데? 캐리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 지금 승점을 몇 점을 벌어졌죠? 먹다가? 아니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무고사 직관에 이제 최근에 갔다 왔는데 무고사 직권을 이게 갔다 TV에서 오셨어요? 네, 무고사 직관이요. 무고사 직관 무고사란 팀이 있나요? 아니, 인천 직관에 다녀왔는데 네. 그래도 무고사가 이제 후반까지 내려와서 풀어주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많이 뛰고, 많이 뛰어. 그냥 무고사는 네, 많이 내가 뛰고,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무고사는 단점이 하나예요. 발 느리다. 이것 빼고는 완벽해. 나머지는 다 완벽해. 근데 저는 네. 이제 못다랑 마테우스가 이제 투톱이죠. 더 이제 얘기하세요. 못다 마테우스가 안양에서는 투톱인데 그러니까 얘네의 조합이 저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마테우스는 약간 교르지나 그 작년에 뭐 단레이 이런 애들처럼 좀 공간으로 띄워주고 좀 넓게 벌려주고 하는 그런 공격수한테 패스도 찔러주고 이제 톱이 내려오거나 빠져주면 거길로 자기가 침투해가지고 골도 넣고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못다는 이제 타겟터이기도 하고 그런 띄워주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양 회생 방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단톡에 이미지를 하나 보냈거든요. 근데 뭔가 한번 볼까요? 마테우스랑 모타는 둘 다 잘하고 있지 않나요? 둘 다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풀 경기를 저는 챙겨보는 입장에서는 못다가 좀 답답한 게 너무 많았었던 거죠. 이게 지금 김구트 씨가 보내준 사진을 설명을 하면은 이거 강원전 경기 그거 사진인데 이게 최근에 한 거죠. 경기 끝나고 난 다음인 거죠?
네, 이제 점유율을 봐보세요. 점유율 점유율가 그냥 이거 버린 슈팅 거야 스코어. 이건 점유율은 버린 거야. 근데 이때 김훈과 마테우스의 투톱 조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김훈이 너무 잘해준 거죠. 이제 못다하고 다르게 이제 공간으로 이제 띄워주고 전방 압박 세게 걸어주고 해서 이제 마테우스가 2골이나 넣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기문이 있으니까 못다는 필요가 없다. 못다는 오히려 안양과 안 맞으니까 버려야 된다. 아, 저는 만약에 안양에 이번에 뭐 마테우스도 이적 링크가 뜨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은 이제 못다가 나가고 좀 다른 톱 자원을 영입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계속하세요. 우리 듣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이날 경기가 진짜 안양이 완전 5백으로 내려앉은 경기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근데 말 이 하나만 전에는 해도 될까요? 네네. 굉장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톱 없어서 고생하는 팀 어디 있죠? 대표적으로? 아스날, FC 서울이 있죠. 아니 아스날, K리그, FC 서울. K리그에서 FC 서울 있잖아. 뭐 울산도 지금 애매하죠. 아니 울산은 에릭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FC 서울 있잖아. FC 서울 가면 나쁘지 않을 걸. 그런데 야, 저 굉장히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이러다가 갑자기 지금 약간 그거 같은데? 지금 약간 홀란드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네. 야 홀란드 골 많이 넣었는데 솔직히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그때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쳐맞거든요. 그런 얘기하면은 미쳤냐 너? 지금 몇 골 넣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근데 지금 봐봐요. 맨시티가 결론적으로는 뭐 트래블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엔 쭉쭉 좀 에너지 레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트래블을 하기는 했지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모순입니다. 트래블을 했잖아요. 트래블을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했는데 평가 절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트래블한 팀 굉장히 손에 꼽아요. 어쨌든 이제 근데- FC 안양이 초반에는 아니 뭐 못다 골 몇 골 넣었는지 지금 찾아봤거든요. 7골이면 일곱 잘 골이나 넣었네. 네. 아우 잘 넣고 9위 팀에서 있는데 7골이면은 잘 넣은 거야. 많이 넣었지. 잘했네. 근데 이력- 맨 1라운드 울산전 직관 갔을 때 기억 안 나세요? 90분에 못다가 나온 거? 헤딩골. 네. 그때 나는 안 봤어. 제 옆에서 누구보다 좋아하던 사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못다가 그날 이제 후반에 나왔단 말이에요. 당신 혹시 스스로 지금 이제- 무덤 파고 있나요 지금? 그럼 원래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좀 아쉽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려고 그랬는데 스스로 무덤을 좀 파고 있는 것 같네요. 혹시 그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테니 다음에 제대로 해올 의향 있으신가요? 못다요? 아니 못다가 아니고 그 준비하고 싶었던 거랑 그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아니 이게 뭔가 원고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실패한 것 같아. 헬스 그럼. 참 이 친구가 재능충이거든요. 이게 재능 갖고 해야 돼. 재능 갖고.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제 약간 뭔가 욕심은 있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좀 씨발.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못다를 음해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납득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 이미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 저 데이터에서.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안 돼. 못다 어떻게 의미할 건데. 축구는 그냥 골이라서. 이게 여기 조금 못할까요 내가? 공격수는 10번 못하다가 한 번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요. 반대로 수비수는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잖아. 좆되는 게 수비수야. 진짜로. 이런 우매한 것들 축구를 볼 줄 모르는. 당신의 시선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잘 준비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알겠습니다. 못다를 까는 거에 굉장히 동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못다 음해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이제 안양이 가야 될 좀 방향이었는데 이제 안양이 완전 내려서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전방에서 좀 수적 우위를 둬가지고 좀 주도하는 경기를 하려고 했다면
이병훈 감독이 이제 그걸 싹 버렸단 말이에요. 5백 견고하게 하고 이거 버리는 게 이제 맞아요. 바로 역습 때리고. 살아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래서 유병훈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요. 본인의 이상은 있어. 너무 알겠어. 근데 안 된다는 걸 안 거야. 이건 체급차에서 안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어떻게? 현실하고 타협을 해야 돼. 현실하고 타협 안 하고 이상적으로 가면은 저 뭐 토트넘에 이상한 감독이 있어요. 뭐 이번에 유로파를 들긴 했는데 이상한 감독이 있어. 당신도 나가라고 하고 이건 당신도 공감하는 부분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나가든 말든 저는 상관없긴 해요. 아니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이 말은 공감하잖아. 그렇죠. 그 사람은 너무 자기 이상에만 매몰돼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감독 중에. 근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유병훈 감독은 이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좋아. 국가대표로 갔으면 좋겠어.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결론 이거 아니에요? 안양 잘하고 있다. 그쵸? 근데 뭘 의미한다는 거죠? 나 의미 안 했어요. 아니 저 이분이 나왔을 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못했다는 이제 막판 조커로 나왔을 때 또 한 골을 넣어줬고 봐봐요. 이제 안양이 봐봐요. 유병훈 감독의 기본 이제 전술 색채를 좀 버리고 새로운 전술을 익혔는데 아 이게 바로 이제 안양이 갈 방향이다. 아니 봐봐요. 여기서 이제 네네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못다가 조커로 나왔을 때 한 골을 넣어줬다.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완전 중요하죠. 옛날에 인천에 송시우 있었잖아요. 송시우. 그렇죠. 송시우가 네네네. 나와갖고 막 중간중간에 막 한 번씩 넣어줬잖아. 그거 잔류하는데 분명히 도움됐습니다. 그쵸. 맞잖아요 이거. 근데 못다랑 송시우는 이제 못다 얘기 그만하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당신이 못다 은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를 자꾸 갖고 오면 안 된다니까. 못다 있어야 된다니까. 아, 그래서 미치겠네. 이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모이는 좀 임시적인 방편일 것 같고 조금 내려서는 축구를 하면서 여기서 좀 사사히 색채를 입혀본다면 공격도 조금 살아나고 이제 안양이 좀 잔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레발 하나 쳐도 될까요? 안양 네. 올해 무조건 잔류하고요. 저는 지금 세 팀의 강등 후보를 뽑고 있거든요. 뭐 대구, 대구, 수원, 수원 FC, 수원하면 일부의 수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프렌테 트리콜로 여러분 이거는 저와 무관한 발언입니다. 난 있는 말을 한 건데 왜 그러세요? 아 이건 나와 무관한 발언이에요. 나 프렌테 트리콜로 무서워. 아니 그럼 일부의 수원이 2개 있어요 그러면? 하나지. 하나인데 나는 나와 무관해. 너 당신한테 욕하면 돼. 그리고 제주 3파전이야. 내가 봤을 때는 올해. 근데 조금 걸리는 게 제주가 기업 구단이란 말이지. 돈을 쓰면 혹시라도 아, 근데 감독을 안 잘라서 감독을 잘랐으면 모르겠는데요. 이상해. 남기일은 그렇게 빨리 날리더니 김학범은 무슨 왜 기다려주고 있지? 김학범 감독이랑 저거 SK 회장님이랑 막 낚시 다니고 그러나? 그러니까 저 이걸 왜 봐주고 있지? 아니 남기일은 그래도 승격시켰지. 다음에 2시즌 상스 올렸지. 끝에 한 시즌이 삐끗한 거야. 근데 그 삐끗한 것도 나쁘지 않았어. 순위가 그렇게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남기일은 솔직히 그건 그렇게 빨리 날리고 이 김학범은 왜 기다려주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아무튼 그 이번에 얘기 못하고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다음에 정리해서 제대로 준비해. 네, 다시 한번 제대로 준비해 그런 말 하면 또 긴장해요. 안 돼. 맞아요. 현하게 네. 뭔가 아쉬운 것들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음에 한번 다시 해보시죠. 네, 그러면 그때는 원고를 안 쓰고 한번 그러니까 원고를 단어만 쓰더라도 몇개 키워드 적어가지고 원고를 네.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읽고 이걸 좀 섞어갖고 나오세요. 그냥 그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안양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너무 잘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게 A야, A. 승격팀 치고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 광주 같은 경우는 진짜 뭐 A 투뿔이었지. 왜냐면은 3위를 찍어버렸으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사실. 안 되는 걸 했던 거고. 말이 안 되는 진짜로. 거고. 뭐 그러니까 안양 유병호 감독도 B는 줄만해. 초반에는 좀 광주를 꿈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불 축구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이번 강원전을 보면서 안양이 뭐 하위권에 머무르더라도 힘없이 뭐 강등당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다.
그리고 본질적인 유연함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토마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거든요. 그 자리 아니잖아요 원래. 그 자리가 아닌데 어쨌든 이제 포지션 변화를 시키고 야구도 한번 톱으로 변화를 시켜보고 해서 이제 했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유병훈 감독이 앞으로 또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 근데 이거 좀 저 친구가 옛날에 했던 말이긴 한데 예전에 유병훈 감독도 자기는 모르겠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친구가 아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친구의 영레발 병 같아. 그냥 못다도 지금 똑같잖아 지금. 조금만. 근데 못다는 믿어주세요. 보코로 나왔을 때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안타까운 건 있죠. 뭐 조커로 나와서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좋죠.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뭐 여기서 이 안양 이야기 마무리하고 뭐 당신 갖고 온 건 뭔가요? 뭐 개밥을 갖고 왔다고 하던데. 아니 그 딱히 갖고 온 건 아닌데. 준비를 안 했네요 그럼 방송에. 그렇죠. 준비를 안 한 거죠. 왜 준비를 안 했어요? 아 일단 준비해봐요. 저처럼 돼요. 일단은 네. 아까 초반에 나왔던 얘기 중 하나인데 그 썬더랜드가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약 9년 만에 그렇게 오래됐어? 9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 팀이 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냐? 죽어도 썬덜랜드. 네. 죽어도 썬더랜드라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또 다큐 갖고 온 건가요? 아니요. 네. 그러면서 그 다큐를 저도 시즌 2까지 다 봤어요. 시즌 3는 1, 2화 정도밖에 못 봐서 그게 나 그냥 궁금한 건데 시즌 몇 가지 나왔어요 지금? 시즌 3까지 나왔어요. 아 이거 아마 지금 현 시점에 나오는 현실 세계 이야기가 시즌 4쯤에 나오겠죠. 그러면 4는 승격기 이야기겠네요 무조건. 그쵸?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일단 다큐가 왜 인기를 끌었냐면 이게 다큐가 아니에요. 그 뭔 소리예요? 다큐가 아니고 다큐를 가장한 막장 드라마야 이거는. 뭔 말이야? 왜냐면 스토브리그 같은 드라마 있잖아요. 아 있지. 그런 것처럼 그 구단 뒤편에서 이제 움직이는 직원들의 내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 시즌 1과 시즌 2의 도파민 최고 수치를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자세한 얘기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가 이제 그 지금 썬더랜드의 구단주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정확히 몇 살이었지? 30대 초반인가? 젊네? 그러니까 엄청 대부호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현실 형님. FM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이네. 네, 현실 FM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 사람이 인수하고 나서 썬더랜드가 원래는 챔피언십에서 막 받고 있다가 3부 리그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챔피언십이 2부 리그고. 그렇죠. 리그 1까지 내려가요. 와. 근데 거기서도 한참 동안 못 올랐었어요. 진짜. 한참 동안 못 올라오다가 그 아까 말한 그게 3부 리그 떨어지는 게 시즌 1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네. 근데 그 스토리가 굉장히 도파민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약간 그 유다 같은 스토리도 있고 막 배신자 스토리도 있고 네. 막 구단주가 미친놈 스토리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어서 그 큰 돈 주고 사왔는데 그 선수가 망한 것도 있고 굉장히 도파민이 많은 스토리예요. 이분의 아들이래요. 네, 그 마르세유 구단주 아들인데 그쪽 아들이고 돈이 굉장히 많아요. 23살에 네. 이 팀을 샀대요. 굉장히 어리죠. 와, 진짜 대단하다. 현실 FM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 3부에 떨어졌다가 작년 시즌에 2부 리그 승격을 한 거거든요. 챔피언십으로. 그러면 1년 만에 또 올라온 거네? 백투백 승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승격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썬더랜드가 리그 4위를 했는데 리그 3위 세필드 유나이티드랑 승점 차가 10몇 점이 나요. 네. 근데 어쨌든 3위부터 플레이오프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레이오프를 나갔는데 세필드는 이제 썬더랜드는 2경기하고 셰필드는 1경기만 하면 되고 셰필드는 올라가 있고 네. 그러니까 썬더랜드가 경기 수가 어쨌든 더 네. 많다. 그래서 썬더랜드가 자꾸 올라가서 그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만난 거거든요. 네. 근데 셰필드의 체급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썬더랜드보다. 뭐 한 전북하고 굳이 따지면은 한 광주? 근데 썬더랜드가 엄청 쳐맞았거든요,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선제골 먹히고 썬더랜드가 엄청 쳐맞고 선제골 먹히고 그리고 그 기록이 있대요.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먹힌 팀은 절대 승격을 할 수가 없대요. 그 기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말인가요 혹시? 선제골을 넣으면은 그냥 걸어 잠궈 버려갖고 선제골을 넣은 팀은 무조건 승격한다. 그러니까 걸어 잠궈갖고 승격한다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 플레이오프 단판에 걸린 그 엄청난 압박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선제골을 실점하는 순간 거기서 멘탈이 안 부서지면 그건 뭐 인간이 아니지. 하긴 그래. 근데 선더랜드가 그 변수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게 그 전에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에서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70분에 동점골을 넣고요. 그리고 연장전 가서 123분에 역전골을 넣거든요. 준결승전에서. 이미 그럼 한 번 깼네 그걸? 그러니까 그거는 뭐 준결승은 기록을 안 봤지만 네. 어쨌든 굉장한 멘탈로 올라온 거예요. 결승까지. 대단하다 이거. 그러면서 결승전에서도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70분에 동점골, 91분에 역전골을 넣어요. 91분에. 예. 그러니까 이 미친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쓴 거지.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다큐로 나오는 거예요.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끝인가요, 당신이?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이번 주에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대상식 감독님께서 맨유를 1대 0으로 잡으셨어요. 아세안 올스타 팀을 이끌고 맨유를 1대 0으로 잡으셨거든요. 혹시 이 소식을 김구트 씨는 보셨나요? 저는 이제 짤로 봤죠 이제. 근데 이게 좀 흥미로워. 이게 아모림하고 김상식 감독이 둘이 나란히 있는 이 그림이 정말 이 세상 현실에 있는 그림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를 거치대서 뺐어요 지금. 근데 맨유는 왜 그런 팀하고 경기를 가진 거예요? 그냥 동아시아 투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유가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조금 뒤에 한 10분 정도 좀 길게 할 얘기가 있어서 꺼낸 건데, 맨유가 시즌이 끝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왜 아시아까지 넘어가서 축구를 해야 됐느냐?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을 벌어야 돼서. 우리가 알던 맨유는 부자 구단이었고, 그 이제 선수가 안 온다고 해도 돈으로 찍어 누르는 구단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몰린 거고요. 또 이제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별로 없죠. 혹시 뭐 돈이 없죠. 지금 뭐 파산 위기다 이런 얘기도 혹시 듣고 뭐 있는데. 어떤 팀처럼 그 보안 직원들 도시락도 뺏는 뭐 그 수준까지 온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그 구단 직원들 점심을 샌드위치로 바꾸긴 했죠. 그래요? 네. 밥은 주네요 그래도. 네. 밥은 낸 거야. 그리고 영국에서 뭐 밥 줘봤자 얼마나 좋은 거 주겠어요. 그렇지 뭐 영국밥 맛 없으니까. 네. 뭐 어떤 팀은 그것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에서 아세안 올스타가 맨유를 1대 0으로 잡았고, 그 과정에서 인천의 델브리치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활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맨유가 아세안 올스타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그 경기에서는 졌는데 그 다음 경기 홍콩은 이겼어요. 홍콩은 이겼고 이제 아시아 투어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맨유가 상당히 긴 암흑기를 거치고 있거든요. 상당히 긴 게 아니라 10년 넘은 것 같은데 퍼거슨 감독 나가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긴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맨유가 퍼거슨 감독 나갔을 때 데려온 후계자가 모에스 감독이었어요. 맞지. 근데 모에스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대받는 감독이었고, 에버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온 걸로 알거든요, 제 기억에.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모에스가 왔는데 어쨌든 잘 안 됐죠, 모에스 감독이. 그게 꼬인 것 같아. 그게. 왜냐면 모에스 감독은 큰 돈을 쥐락펴락하는 구단에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맨유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사왔던 게 펠라이니. 뭐 펠라이니 같은 선수들 사왔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드는 이문이 그거였어요. 맨유가 모에스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과연 구단의 그 비전에 맞는
걸 확인을 해서 데려온 걸까? 아니면 그냥 막연히 퍼거슨이 추천을 해서 데려온 것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퍼거슨의 추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네. 무시를 할 수가 없어. 그 무시를 할 수 없는 감독이 몇 있거든요. 아스날에서의 벵거, 그 다음에 맨유의 퍼거슨, 뭐 이런 사람들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분업화가 덜 이루어져 있었고 감독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퍼거슨 같은 말도 안 되는 치급의 감독이라면 당연히 뭐 그 당시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모에스가 실패하고 나서 데려온 게 반할. 명장 바날이었어요. 바날 감독은 아약스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해봤고 월드컵 3위도 해봤고 심지어 그때 맨유로 갈 때가 월드컵 3위 찍고 갔을 때였어. 네. 굉장히 유능한 명장으로 그걸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바날이 맨유에 와서 다시 하는 건, 그러니까 모에스가 실패하고 바날 같은 명장을 데려왔다는 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다시 보여서 좀 팀을 끌어올리는 걸 맨유 구단에서는 원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모예스보다 바날이 더 문제였던 게, 모예스는 돈을 그렇게 많이 썼냐라고 하면 난 잘 모르겠어. 기억에 남는 애들이 없어 솔직히. 근데 바날은 많이 남아. 후안마타랑 펠라이니가 그 모에스 때 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펠라인은 확실히 맞는데 마타 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이 마타 잘 안 나. 펠라인 자체는 좋은 영입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바날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썼어. 바날은 뭐 슈바인슈타이거, 데파이, 슈파인스타이거, 디마리아, 마리아, 더 있는 블린트 블린트, 뭐 슈네이덜린, 진짜 많이 썼어. 진짜 많이 슈바인슈타이거도 데려올 것 같고. 진짜 너무 많아갖고 기억도 안 나. 근데 거기서 성공한 애들이 없었어 내 기억엔.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빅네임들을 막 사들은다는 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요새 하는 구단의 메커니즘에 굉장히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지 거의. 네. 요새는 이제 미국인 구단주들이 참 많다 보니까 이게 탱킹 시즌이 있고 우승 시즌이 따로 있어요. 이 시즌은 내려가도 버틴다. 탱킹 시즌에 어떻게든 잘 버텨가지고 리빌딩을 좀 한 다음에 우승 느낌이 좀 보인다 싶으면 돈을 그때 확 넣어서 굉장히 강력한 선수 두세 명을 빅사이닝을 해가지고 압도를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미국식 방식이 나 갑자기 궁금한 건데 나 걔네 맨유 원래 갖고 있던 애들 걔네 이름 뭐더라? 글레이저요. 글레이저도 미국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 애들은 스포츠를 아는 미국인이 아니에요. 글레이저는? 네, 스포츠 전혀 몰라는 사람들이에요. 씨. 그냥 돈 굴릴 줄만 아는 사람들이라서. 하긴 걔 누구냐? 그 새끼 그거 내가 싫어하는 새끼 우드워드. 걔도 원래 회계 그쪽이라며. 뭔가 이제 미국인들의 성공적인 방식을 썼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버풀의 존 헨리 구단주가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갖고 있었어 가지고 그 방식 그대로 가져왔고. 그랬고 맞아. 첼시의 보엘리도 야구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식으로 운영하는 게 뭔가 합리적이고 뭔가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지금 뭔가 시대에 맞는 흐름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감독이 무리뉴였거든요. 맨유는요 무리뉴에게 시간을 더 굉장히 많이 줬어야 됐어요. 시간을 많이 줘야 되고 무리뉴를 데려왔을 때는 무리뉴에게 많은 권한을 줬어야 됐는데 근데 이게 나 동의를 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내보냈어야 돼. 포그바는 무조건 내보냈어야 돼. 그쵸. 포그바는 내보냈어야죠. 그래서 내보냈지 않았나요? 아니지 무리뉴를 내보냈지 먼저.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감독이 계속 날아가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선수 막 쌓였어. 근데 그런 고통과 그런 고통과 추락을 경험하면서 맨유는 변화를 가져갔어야 됐는데 근데 하는 짓이 반할 때 하던 짓이랑 똑같아. 내가 봤을 변화를 때. 가져가지 않았어요. 일단 맨유가 중간에 변화를 한번 크게 가져갈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랑닉이 디렉터로 오는 조건에 감독을 좀 하다가 이제 디렉터로 다시 가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줬잖아. 근데 랑닉이 제가 볼 땐 그 맨유 구단을 제가 볼 땐 랑닉이 팍 차고 나간 것 같아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랑닉이 생각하고 온 디렉터의 역할과 맨유가 생각하는 디렉터의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디렉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왜냐면 랑닉은 자기가 하던 방식이 있었을 거고 독일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랑닉이 어디서 디렉터 했죠?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기 독일의 라이프치 쪽에도 있었고 아, 좋은 데 있다 왔네. 그래서 저는 랑닉에 뭔가 주도권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맨유 구단의만의 그 색깔, 맨유 구단만의 비전 이런 게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독이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시대가 아니고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과 구단이 해야 되는 역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맨유는 본인들의 철학, 본인들의 그런 뭔가 색깔, 비전 이런 게 아직까지도 구단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퍼거슨이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퍼거슨이 하던 걸 대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모린 감독이 이번 시즌 중간에 오면서 성적이 안 좋은 것도 무조건 아모린만의 잘못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때리고 싶어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저는 맨유가 데려오는 건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구단 전체적으로 변화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래클리프가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잘랐는데 전 그것도 맞는 일이라고 봐요. 너무 쓸데없이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비대해진 조직은 줄여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래클리프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건 이 축구적인 전문가가 이제 구단을 운영하게끔 많은 이제 스카웃을 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슬픈 게 여태까진 돈이라도 많았잖아. 근데 그 10년을 지나면서 내가 봤을 때 돈도 다 쓴 것 같아. 얼마나 슬퍼. 이게 생각보다 유럽 대항전에 꽤 오래 못 나갔었잖아요. 이번에 유로파 리그 준우승한 것도 좀 여파가 큰 것 같고. 그거를 했어야 돼. 그렇죠. 이번에 유로파 리그를 놓치면서 그냥 15위한 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니까 진짜 좆된 거거든. 이게 이거. 지옥과 천당 차이거든요. 토트넘과 맨유는 결승전 열리기 전까지는 둘 다 병신이었어요. 맞아. 둘 다 병신이었는데 한 사람은 챔스 가는 병신이 됐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그리고 챔스 가는 팀이랑 못 가는 팀이랑 다르다며. 그게 나 같아도 안 가지. 에휴 씨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모림을 믿어야 되냐라고 물은다면 저는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 아모림은 초반에 좀 고생을 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놨어야 돼. 왜? 아까 유병호 감독님 좋아한다고 했죠. 좋아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스타일이 있고 본인의 철학이 있어. 그거 알겠어. 당장 나가야지. 그거 알겠는데 지금 족밖에 생겼잖아 시즌이. 그럼 템팩 써야지. 어떡할 거냐고요. 맞아. 어쩔 수 없어. 욕먹을 각오하고 성적을 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적 나오면은 말 들어가. 씨발. 바로 왔네. 제가 이번에 FM을 새로 시작하면서 맨유를 시작했는데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일단 그 제가 로스터를 최신 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겨울 이적 시장에 합류한 선수들이랑 이번에 영입할 선수들 입이 다 정해져 있고 이적 금액이 거의 안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걸로 하면 존나 답답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오나나 들어오고 막 포일론 들어오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 이거는 답이 없다. 수비를 했어요. 안 팔릴 텐데 걔네 심지어 네, 바로. 수비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아스날 같은 팀한테는 지는데 중위권 클럽은 막 잡으면서 지금 뭐 한 2승 1무 1패 하고 있거든요. 2승 1무 1패? 네. 나쁘지 않겠네? 네. 그래서 지금 한 5, 6위권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가다가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모림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야 그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사람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못 믿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구두 씨도 아모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저 친구 그 얘기했어요. 무슨 슬롯이야 아모림이지 이랬어 예전에.
주무시나요? 조만간 네, 어디 네. 별 같은데 들어가서 수행 좀 하고 나오려고요. 축구만 보고 오려고요. 좀. 너무 그동안 축구를 가볍게만 대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한다는 명목하에.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모림을 남겨야 네. 될 것 같아요.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나가야 돼. 아, 이거는 근데 누구를 데려오냐가 문제죠. 솔직하게 말할까? 결승에서 우승을 했으면 내보낼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테코글로 못 내보내. 왜냐면 우승했잖아. 근데 어떻게 내보낼 거야? 포스텍은 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왜냐면- 내가 봤을 땐 네. 쉽지 않아 그것도. 근데 아모림은 나가야 돼. 그 결승전에서 레비가 포스텍 째려보는 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개웃겨요. 그거 아, 나중에 그래요? 봐요. 예. 내가 봤을 때 레비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아 근데 그 양반은 내칠 수가 없어. 돈을 너무 잘 벌어. 아, 이 새끼 그 협상을 너무 잘해. 예. 협상 너무 잘해. 내가 저기 뭐 토트넘이랑 협상하라고 하면 난 안 해. 레비랑 협상하라고 하면 안 해. 절대 안 해. 끔찍하다. 결국 오늘 맨유 까는 거 끝났나요? 이제 그걸로? 아, 까는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리버풀도 솔직히 맨유랑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뭐한 10년 예. 암흑기였나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다르냐면 클롭이 왔잖아요. 근데 클롭이 와서 그냥 감독만 한 게 아니고 구단의 문화, 구단의 그런 시스템 그런 걸 만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맨유는 와서 뭔가 전술적인 천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걸 잘 구축할 수 있는 이제 팀에 뭔가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런 색깔 한번 만들어주고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어가야 돼요. 그게 잘 돼 있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바르셀로나. 그렇죠. 아 바르셀로나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스트레스 뭐 라마시아에서. 예, 거의 뭐 고대부터 바르셀로나는 뭐 네. 2000년대 이전부터 뭐 그렇게 이미 확립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 너무 잘 돼 있어 거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랑닉 내친 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내친 게 랑닉을. 왜씨 그러니까. 아유. 라이프치 시스템을 그래도 맨유에 좀 이식을 했으면 맨유가 지금 이렇게까지 안 무너졌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조금은 있고.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게 그 맨유에 그 악성 제보도 있었잖아요. 바이러스라고 불린 선수들. 근데 뭐 링가드, 포그바, 뭐 레시포드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고주급의 산초, 산초, 그러니까 안토니. 산초는 뭐 워크의식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안토니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랑릭이 왔을 때 조금 정권을 주면서 좀 그때 좀 돈 있을 때 정리하고 했으면 그랬으면 괜찮았어. 이렇게까지는 안 무너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땐 랑닉이 그냥 치를 떨고 나간 거 보면은 구단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잘해왔거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퍼거슨이 너무 오래 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휴 씨발. 근데 퍼거슨을 내치기도 그래. 그것도 안 그런 것도 되는데. 어떻게 내쳐. 그거 내친다고 하면은 큰일 나.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게 있어요. 만약에 퍼거슨이 나가고 정말 클럽 같은 인물이 바로 이어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약간. 그랬으면은 네. 계속 세계 지배하고 있었을걸 맨유가. 이게 무리뉴 같은 타입도 안 되거든요. 무리뉴는 승부사지만 뭔가 구단의 체질을 바꾼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니라서 근데 그런 감독이 난 있나? 모르겠다. 없는 것 같은데. 뭐 가르디올라, 클롭, 뭐 요한 크루이프, 크로이프는 이미 그때는 물러난 지 너무 오래였고 아리고 사키 뭐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런 감독 찾기 힘들어 이제. 아휴. 이렇게 씁쓸한 걸로 어떻게 당신 코너도 끝난 건가요? 아 맞네. 가르디올라 데려왔었어야 됐네. 참았다가. 아 맞네. 그랬으면 지금 벤시티랑 180도 바뀌었겠네요. 아 그랬겠네. 아 개빡친다. 어쨌든 당신이 갖고 온 건 다 끝났나요? 그렇죠. 아팠습니다. 존나 아팠어요. 저도 아팠습니다. 당신은 왜 아파? 다른 의미로 아팠죠. 아 개빡친다. 맨유 씨. 이렇게 씁쓸하게 이번 회차가 끝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